정치권 현안 이슈 화합에서 살펴보겠습니다. 김지호 민주당 경기도당 대변인 장윤미 변호사 두 분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 이 질문부터 먼저 드려보겠습니다. 대법원이 이재명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전원 합의부에 이제 배당을 해부를 했습니다. 결국은 이제 공직선거법 사건 소부에서 하지 않고 전원 합의체에서 결론이 나는데 어떻게 네. 봐야 됩니까, 변호사님? 기본적으로 전원합의체 회부하는 사건은 기본적인 사건은 소부 4인 구성된 대법관들이 들여다보는데 거기서 의견이 일치하지 않거나 네. 이거는 판례 변경이나 좀 중대한 법리 검토가 필요하다라고 판단을 그 소부의 이 주심이 하게 되면 넘기는 게 일상적인데 이번 케이스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왜냐하면 대법원 내규에 따르면 대법원장이 대법관들의 의견을 들어서 전원합의체 회부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때도 뭐 자의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어떤 공공의 관심사와 매우 직결되어 있어서 아니면 내지는 그 결과가 사회에 미치는 파장이 매우 클 때 이럴 때 넘길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은 이 후자의 상황에 좀 들어간다라고 생각해서 대법원장이 좀 어떻게 보면 결단을 내린 것 같고 네. 이게 그러면 사건의 뭐 유불리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 것이냐인데 지금 유불리를 좀 단정하기는 어렵고 다만 6월 3일 전에 결론이 나기는 그 결론이 파기가 되든 아니면 그대로 유지가 되든 좀 힘들어진 것만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자, 어제 또 이게 나면서 각자 또 달리 자기 원하는 대로 해석을 많이 하더라고요. 또 한쪽에서는 봐라 이제 해부가 됐으니까 빨리 결정이 날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는 것 같고요.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중요한 거는 딱 착각을 하고 있는 게 1심에서 집행유예 2심에 무죄니까 뭐 핑퐁이 아닌데 그렇게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최종적으로 지금 무죄인 상태예요. 그 무죄가 맞냐 안 맞냐를 판단하는 것으로 봐야 되지 1심은 지금 그건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게 봐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1심에서 일어났으니까 2심에서 3심 바뀐 그렇게 하지 않고 지금은 무죄라고 그 단계에서 전원합의체 올라갔다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참. 한숨 쉬셨어요. 우리 김지호 대변인. 저는 어떤 생각이 예. 드냐 하면요.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항소심 네. 이 건을 정치 쟁점화했다. 그런 정치적 그러니까 의미가 이 있다. 정치 쟁점화한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지금 선거 조기 대선은 40여일 앞둔 이 시점에 적당한 것인가 부적당한 것인가 저는 국민들이 판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지금 이 시기에 이 건으로 막 정치 쟁점화해서 한쪽에서는 야 이제 6월 3일 전에 유죄가 나올 것이다. 한쪽에서는 무죄가 나올 것이다. 이렇게 정말 쟁점화 시키는 게 옳은 겁니까? 아하. 공정한 겁니까? 예. 저는 불공정하다고 생각하고요. 조희대 대법관 12월 3일 내란이 일어났을 때 사법부에서 어떤 의견 냈습니까? 그때는 그냥 애매모호한 입장 내고 말이지 눈치만 슬슬 보다가 왜 지금 와서는 이렇게 과감해진 거죠? 네. 그리고 이재명 후보의 이 재판 정당한 기소였습니까? 그리고 1심 정당한 재판입니까? 내가 기억이 안 나고 내가 그렇게 느낀 걸 가지고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민주당에 480원 상당의 그런 돈을 물어내라는 게 그게 공정한 재판이냐 이거죠. 그러니까요. 한마디로 깜도 안 되는 사건 2심에서 100페이지 가까운 판결문 90분 동안 설명하면서 완벽하게 정리된 건인데 이 사건을 다시 들고 와서 대법원에서 과감하게 정치 쟁점화했다. 저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정치적 노림수를 가지고 유죄가 나오든 무죄가 나오든 나중에 무죄가 나오더라도 그것 봐라. 우리 사법부는 공정하게 재판했다. 예. 아니 사법부의 위상을 올리는 것이고 또 지금 이렇게 재판 절차가 빨리 진행되면서 우리 또 내란 세력들 희망회로 그렇죠. 뇌피셜 이런 걸 가동하는 에너지를 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이거든요. 사실은 대법원에서 전원 합의체 해부할 때 소부에서 판단이 어렵거나 판례 변경이 필요하거나인데 두 경우는 아니에요. 기타 중요한 사건인데 기타에 해당하긴 한데 말씀처럼 대법원장이 직접 이렇게
합의체 회부한 경우 저는 본 적은 거의 없거든요. 통상적이진 않다라고 그렇죠. 언론에서도 그래서 평가가 나오고 있고 네. 다만 이 부분과 관련해서 이제 대법원장이 왜 이런 판단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정치적 해석이 나올 수 있는데 그 시기가 상당히 빠르다라는 시기가 빠르다는 거죠. 예, 왜냐하면 일단 이제 대법원으로 넘어간 물론 상고도 빨리 됐습니다만 네. 사건 자체가 이제 기록 접수가 된 지가 오래되지는 않았기 그렇죠. 때문에 이 판단이 이렇게 빨랐다는 거 그리고 대선 좀 어떻게 보면 좀 임박한 시점이 있었다는 게 이런 이제 그 좀 진단을 좀 자초한 측면은 있는 한 것 같습니다. 달이 채 안 됐어요. 재판 2심 선고된 지 뭐 3월 20 며칠이었으니까 좀 한 달 정도 딱 됐는데 대법원 전합의체로 또 회부를 해보니까 네. 어쨌든 간에 해석의 영역이긴 한데 뭔가 정치적으로 뭔가 이게 쟁점화 될 수 있도록 만든 거잖아요. 어제 사실 난리 났었어요. 이쪽 저쪽 다 한쪽은 이제 선고 난다. 뭐 이렇게 한쪽은 또 갑자기 왜 저러지? 이런 얘기하는 게 안 맞다라는 거잖아요.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좀 묻고 싶어요. 네. 나경원 의원의 일명 빠루 사건. 빠루 사건, 패스트트랙 사건은 왜 6년째 1심 판결도 안 나오는 겁니까? 예. 어떤 사람은 배우자가 판사라고 해서 분명한 사항, 증거가 명백한 사건에 대해서 판결, 네. 1심 판결도 안 내고 6년 동안 어떤 사람은 일주일에 5개 재판을 받고 아니 지금 조기 대선 아주 유력한 국민의 절반 이상의 지지를 받고 있는 유력한 후보인데 네. 어떻게 이렇게 정말 일반인들에게 통해야 돼? 아니 저는요 이재명 후보가 어떤 면에서 보면요 검찰에서 탄압당하고 사법부에서도 정말 이렇게 피해를 봐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네. 재판 과정이 너무나 그냥 급속으로 진행되는 게 너무 안타깝습니다. 안쓰러워요? 그럼요. 짠해요. 짠하다. 왜 이 사람만 불이익을 당해야 됩니까?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정말 공정하게 재판받을 그러한 권리가 있는 거 아닙니까? 네. 자, 근데 이제 문제가 뭐 이게 그 6월 2일 안에 선고될 가능성은 뭐 매우 낮아 보이긴 한데 어쨌든 간에 이제 요거는 끝까지 좀 다뤄질 것 같아요. 불수특권. 아, 네. 재판도 포함이 되느냐 이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요. 요 논점 또 재점화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헌법 84조에 예. 따르면 대통령은 내란 외환해제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 소추되지 아니한다. 그렇죠. 그 소추의 의미. 예, 그러면 소추에 기소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진행 중이던 재판까지도 중단된다는 의미일 것인지 네. 인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소추의 의미가 이재명 전 대표에 따르면 다수설이 그 재판도 중지된다고 봐야 된다라는 건데 이게 선례가 없다 보니까 엄청 처음이잖아요, 이게. 이 완전 예. 처음이고 예. 이 부분은 이 법조계에서도 의견은 좀 갈리는 것 같아요. 이제 소추라는 건 기소만을 좀 의미하는 거기 때문에 추가로 수사를 받거나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안 된다고 선을 긋는 조항이다. 네. 아니다. 선출된 최고 권력으로서 왜냐하면 사법부가 이런 상황에는 사법 자제를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소추의 범위를 기소 플러스 지금 진행 중인 재판과 관련해서도 중단이 된다라고 해석하는 것이 맞다라는 게 이제 맞서고 있는데 선례로 결정으로 판례로 확립된 건 없어서 아마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앞으로도 그래서 쟁점이 될 수밖에 없어. 만약에 근데 재판을 계속 한다면 만약 대통령이 됐다고 가정했을 때 재판 받으러 가야 돼요. 그렇잖아요. 아이, 매주 매일. 대통령은 그러니까. 예, 말이 안 되는 지금 얘기를 네. 그러니까 서부지방법원이 약탈당하고 네. 내란이 일어났을 때는 그렇게 소극적이던 대법원장 사법부가 어떻게 유력한 대선 후보인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는 이렇게 신속하고 과감한지 저는 국민들이 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 왜 법이 만인에게 평등하지 않고 왜 대법원장이 이재명 후보에게만 단호하고 과감하고 신속한지 아하. 저는 이거 불공평하다고 생각해요. 왜 그렇게 신속하고 과감하죠? 그전에는 그냥 느려 터지고 말이지. 네. 아주 그냥 뜨뜻미지근하더니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해하기 예. 수가 이런 어렵다. 논란을 예. 만들고 싶었던 게 아닌가. 본인들이 모르겠어요? 본인들이 이렇게 행동하면은 다시 무슨 사법 리스크네, 뭐 대통령 돼서도 재판을 받아야 되네, 이런 얘기들을 할 사람들이 있잖아요. 네. 그 사람들한테 땔감을 제공하는 역할을 했다. 12.3 내란 사태 때도
아주 조용했던 사람, 아주 신중했던 사람들이 가만히 있던 사람들이 갑자기 과감해졌다. 그게 이상하죠. 그러니까 막 결국은 땔감 말씀하셨는데 땔감 제공인데 뭐 우리 화가 좀 나셨는데 이게 결론이 바뀌거나 할 가능성도 있을까요? 뭐 일단 대법관들이 많잖아요. 저는 없다고 보고요. 그죠? 지금 가장 국민의힘에서 원하는 거 뭐 주지훈 법률위원장이나 네. 이야기 파기 재판하라고. 파기 재판 가능성 있습니까? 파기 재판 가능성은 본인들이 원하는 건 어쨌든 무죄를. 근데 제가 변호사님 말씀을 네. 들으니까 저희는 그냥 2심이 판단의 대상이라는 게 너무 당연한데 일반 분들은 1심, 2심이 다르게 왔다 갔다 할 거라고 생각해요. 한꺼번에 그렇지 이렇게 않아요, 내려다보듯이 같이 보는구나라고 생각하실 수 네.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아니요. 이제 무죄가 맞게 판단됐는지를 그거로 볼 법률적으로 거예요. 사후적으로 이제 들여다보는 이제 그걸 절차인데 봅니다. 파기 재판을 무죄를 유죄로 바꾸라는 말이에요. 네. 근데 무죄를 유죄로 바꾸면서 파기 재판은 전례는 없어요. 그렇죠. 왜 그러냐면요. 무죄를 유죄로 바꾸려면 유죄, 뭐 집행유예를 할지 실형을 할지 벌금형을 선고해야 될지를 가늠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근데 대법원은 법률심이라 양형 판단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하급심으로 고등법을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내야 되겠죠. 예. 돌려보내야 될까? 본인들이 원하는 대로 대선 이전에 유죄로 판단 날 가능성이 제로예요. 제로. 예, 그러니까 저는 정말 법조인 출신 국민의힘 의원이나 이 정치인들이 알면서 이러면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국민의힘 지금 경선 진출자 가려져서 컷오프 됐습니다. 김문수, 안철수, 홍준표, 한동훈 4명인데 어떻게 보셨어요? 경선? 드럼통의 역습이다. 이게 나경원 후보 얘기하는 건가요? 그럼요. 예. 이게 선거 저희 이 정치 고관여자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선거 운동할 때 연쇄 살인범도 9시 뉴스에 나온다. 9시에 뉴스에 나오려고 막 자신을 막 희화화하고 국민들에게 혐오감을 주는 그러한 행위로 뭔가 사람의 이목을 집중하려는 그러한 선거 캠페인을 하면 안 된다. 이게 철칙입니다. 그렇죠. 나경원 의원이 급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무리수를 뒀는데 그것이 역풍을 불었다. 또 외적으로는 한덕수의 역풍이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그다음에 윤버지의 역풍이다. 이제 윤버지? 그럼요. 윤석열 아버지. 한덕수 그다음에 윤석열 막 이런 사람들이 막 나대고 막 저기 불공정한 행위를 하다 보니까 국민들 생각하기에 또 보수 유권자들이 생각하기에 나는 윤석열 내란에 반대하는데 그동안 탄핵을 반대하는 세력들이 또 난리를 치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이 또 폭력성이 있어요. 네. 그다음에 뭐 이 말싸움을 하다 보면 말만 이렇게 말 가지고 싸움만 하면 돼. 어떤 폭력적인 행태를 하기 때문에 잠시 피해 있었다가 조용히 투표권을 행사해서 응답을 해서 나경원 후보를 떨어뜨렸다. 이렇게 봐야 되고요. 또 안철수 제가 뭐 봐도 안철수 후보 출마 기자회견 봤는데 아무리 봐도 뭐 후보 자격은 없습니다. 말도 제대로 못해요. 그러게요. 어때 정치를 10년 했는데 조금 좀 뭐 그런 게 보여요. 예. 10년 전보다 뭐 낮은 게 없어요. 오히려 퇴보하고 있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드럼통보다는 낫다. 이렇게 판단한 것 같습니다. 그 눈에 띄는 게 뭐 3명이 이제 빅3는 좀 정해졌다면 이제 누구 안철수냐 나경원이냐는데 안철수 후보가 됐어요. 네. 말씀처럼 나경원 후보는 최근에 보면 동작 선거는 자기 총선 때 냈지만 나머지는 다 미끄러지는 모양새였어요. 다 미끄러지죠. 당내 입지가 좀 좁아질까요? 어떻게 저는 보십니까? 앞으로 동작에서도 어려울 거라고 어려울 봐요. 것이다. 왜냐하면 서울에서 정치하기 쉽지 않을 거예요. 이런 정치 행보를 한 정치인을 서울 유권자들이 뽑아주기가 지역에서 어려울 거고 그렇죠. 아마 당내 지금 나왔던 의도는 자기가 대통령 될 거라고 생각 안 했을 거예요. 4등 안에 들 거라고 생각했겠죠. 아마도? 4등 안에 들어서 아마 당권 가져가고 싶은 이게 생각이 뭡니까, 있었을 이게? 텐데 그게 어그러진 거예요. 저는 최소한 이게 전략적인 판단이 있었나? 지금 이 선거인단 구성을 분석하고 면면을 살펴보면 이런 행보를 하는 게 유리하다고 생각했나? 드럼통에 들어가고 콜드플레이가 한국에 올 때마다 왜 대통령이 없냐? 우리 드러머가 대통령 됐다 했더니 자기 드럼통 들어갔다고 자기 대통령으로 지목한 거라는 정말 유치찬란해서 일단 볼 수가 좀 없어요. 그렇습니다. 말이 안 되죠. 그게 정말 단죄 받았구나 이런 네. 생각이 듭니다. 네. 자, 뭐 안철수가 잘했다기보다는 나경원 후보가 뭔가 판단을 좀 잘못했고 입지도 좁아질 것 같기도 한데 일단은 뭐 4명으로 이제 좁아졌습니다. 컨벤션 효과가 있을까요? 좀 그렇게 안 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도 이 정도 되면 이렇게 8명에서 4명, 4명에서 2명, 2명에서 이제 1명
뽑는 건데 할 때마다 쫙쫙쫙 올라가야 되잖아요. 컨벤션 효과로. 그런데 예. 국민의힘 경선 자체가 막 바퀴벌레가 날아다니고 네. 뭐 키높이 구두, 가발, 보종 속옷이 주요 이슈로 거론됐는데 글쎄요 큰 컨벤션 효과가 있을까 싶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철수 후보가 4등으로 올라감으로 인해서 어느 정도 효과는 있었다. 왜냐하면 이변을 일으킨 거거든요. 이변이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저는 네. 그 국민의힘 8토령이라고 하죠. 8토령. 토령 왜 토령입니까? 토령이 야, 국어사전에 찾아보시면 토령 나옵니다. 예. 또 토령이라고 하셨네요. 8토령인데 잠룡 아니고. 지지율이 네. 낮아서 8토령입니다. 네. 그런데 그 중에서도 민주 지도자로서 자격이 있는 사람이 전 2명이라고 생각합니다. 2명이 있다고요? 한동훈, 안철수는 그래도 국가관이 있다. 국가 반역행위인 내란 수계 피의자에 대한 어떤 정확한 입장이 있습니다. 근데 네. 나머지 6명은 사실상 내란을 옹호하고 내란 수계를 옹호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국가관이 없는 사람은 아예 대한민국 국민대 자격도 없는 사람입니다. 아니 국가 반역자를 미화하고 국가 반역자를 추종하는데 어떻게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어떻게 국민으로서 살아갈 수 있겠어요. 일본으로 이민 가셔야 되는 분들인데 네. 어떻게 시대가 좋다 보니까 지금 이제 뭐 공당의 후보로서 출마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에서 어떤 불리함, 여러 가지 여론 여건상 좋지 않았는데 2명, 안철수, 한동훈을 최종 4등 안에 밀어넣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컨벤션 효과는 생겼다. 아하. 이렇게 평가합니다. 그나마 나은 거는 안철수가 들어감으로써 네, 네. 찬탄둘 반탄둘 그렇죠. 2대2 싸움 됐다. 요 얘기네요. 그러니까 네. 나경원 의원이 들어갔을 때보다는 흥행에 조금 더 오. 유리한 건 맞는 것 같고 예. 이제 말씀 주신 대로 건성동 원내대표가 그 흥행 왜 안 됐냐라고 이제 기자들 질문을 받으니까 8명의 주자가 나와서 이 관심이 분산돼서 나눠져 우리가 있다, 이렇게 컨벤션 얘기했거든요. 효과를 누리지 못했는데 말씀 주신 대로 8명이라서 처음에 더 접전이 있을 거고 보는 맛이 있을 거라고 그랬었어요. 근데 본인들이 스스로 완전히 이 국면은 어렵게 만들고 망쳐놨던 건 맞고요. 그럼 2대2 국면에서 또 하나의 포인트는 나경원이 누구를 지원 사격할 것인가. 그럼 아마 홍준표 후보와는 좀 구원이 있고 해서 네. 뭐 김문수 후보에게 뭐 힘을 실어준다거나 지금 뭐 이른바 밭글 형태로 여기서는 몇 퍼센트를 점했는지는 발표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대략 몇 퍼센트씩 뭐 했다 주자의 순서 뭐 이런 게 이제 돌아다니기도 하는데 그러면 그게 또 하나의 변수가 될 수도 있고 또 결선 갔을 때 찬탄 바탈 그 입장이 팽팽하게 맞서면서 말씀 주신 대로 조금 더 흥행 요소는 가져가는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시면 2차 경선 이제 시작되면 토론회도 좀 더 많고 합동 토론회 뭐 등등 하는데 좀 주목해야 될 점이 결국 지금 말한 것처럼 탄핵에 대한 어떤 찬성 반대 이 부분이 눈에 띌 것 같긴 해요. 그게 가장 크죠. 핵심이 되겠죠. 핵심으로 노선 투쟁을 그렇게 와, 해야 되는 게 맞고 예. 제 생각에는 그 부분이 굉장히 이슈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누가 유리합니까? 4명 중에? 그러면 저는 그러니까 결선에 누가 갈 것인가. 2명 이제 뽑으니까요. 예, 2명 뽑으면 아무래도 찬탄에서 하나 반탄에서 하나 그럴 가능성이 좀 올라갈 있겠죠.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요. 예. 지금도 안철수 후보가 떨어질 거라고 전망하는 분들이 많았는데 기본적인 국민의힘을 우호적인 분들이 어쨌든 선거인단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역선택 방지 조항 때문에. 예, 그러니까 예. 정서적 투표할 거냐 전략적 투표할 거냐 할 때 전략적 투표수가 있었던 거예요. 나경원이 떨어졌기 때문에. 내가 대통령을 왜 엄호하지 못했어. 막 정강훈 씨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8명 싹 다 떨어지게 하겠다. 왜 대통령을 못 지켰냐. 이런 기류도 없다고는 할 수 없겠죠. 그러니까요. 그런데 전략적으로 우리가 본선에 내세울 후보는 그래도 계엄에는 반대하는 사람이어야 되지 않겠어라는 그런 부분이 읽히기 때문에 저는 1대1 구도로 가면 홍준표, 한동훈이 아무래도 이제 네. 올라갈 가능성이 높고 최종 주자는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 때도 그렇고 그냥 되돌아보면 홍준표예요. 홍준표예요? 되지 않을까. 와, 지금 결선까지 다 이제 예측을 하셨는데 우리 김주호 우리 대변인께서는 그런데 네. 지금까지의 어떤 선거인단은 여론조사였는데 네. 이제는 당원 50%, 당원도 여론조사 갑니다. 50%로 가기 때문에 이 국민의힘 당원들의 어떤 당원이 영향도 가요. 무시할 수 없습니다. 당원이 거기에 갑니다. 나경원
후보가 지지받던 표가 어디로 갈 어디로 것이냐. 가느냐. 사실은 김문수 후보가 지금까지처럼 표를 깎아먹는 캠페인을 계속한다면 네. 홍준표 후보가 유력하겠지만 김문수 후보가 조금 뭔가 혁신적인 모습 그다음에 선거 캠페인을 제대로 한다면 네. 글쎄요. 현재까지 상황으로 봤을 때 김문수 후보에게도 아직까지는 기회가 있다. 저는 김문수한테.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이제 2인 간다면 찬탄 한 명, 반탄 한 명 이렇게 올라갈 거라고 두 분은 그리 보시네요. 아니, 네. 저는 한동훈 후보는 좀 더 유리한 거네요 상황상. 그렇죠. 올라간다고 그럴 봐야 가능성이 되겠네요. 높죠. 현재 상황에서. 그렇지만 예전에 만들어 놓았던 50대 50, 네. 50, 50. 야, 요 당원 50이 큰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이걸 이거는- 한동훈 대표가 꼭 꾸뚫기. 김기현 이전 대표도 그거로 된 거거든요. 맞아요, 2% 맞아요. 받다가도 예, 예. 됐는데 당원 그것 때문에. 그러니까 이 당원들은 네. 물론 뭐 민주당하고 국민의힘 당원들의 어떤 생각은 큰 차이가 있지만 네. 기본적으로 이기는 후보, 이길 만한 후보를 지원합니다. 그런데 한동훈 후보 옛날에 거의 뭐 보수의 아이돌이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이재명 대표의 체포 동의안 가결시켰지만 결국 법원에서 기각되면서 개망신 당하고 망신 당하고요. 강서 선거에서 대패함으로 인해서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권이 꺾이는 그렇죠. 그런 효과를 만든 장본이죠. 그때 또 졌죠. 두 번째로 총선에서 뭐 비대위원장하면서 총선에서 뭐 그냥 폭망하지 않았습니까? 뭐 공천 혁신도 못 해갖고 지금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저 모양 저꼴 아니겠어. 공천도 제대로 못했죠. 선거에서도 졌죠. 자, 그래도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시면 국민의힘을 개혁하고 윤석열 정권을 성공한 정권을 만들겠다. 네. 그러면서 또다시 당대표가 됐는데 당대표 돼서 어떻게 됐습니까? 윤석열 정권 폭망하면서 탄핵됐습니다. 네. 보수 또 이 보수의 원료들은요. 한동훈 하면 지는 후보, 지는 패배하는 후보. 대표 오. 이게 인에 박혀 있어요. 뭐 민주당은 좋죠. 우리는 항상 한동훈이랑 함께 했을 때 행복했습니다. 항상 이겼습니다. 뭐 좋은데 보수 입장에서 보면 한동훈이랑 함께 했을 때 항상 졌습니다. 그래서 홍준표 시장 전 시장이 홍준표 후보가 시작할 때는 좀 긴가민가했는데 딱 레이스에 딱 걸리니까 쫙쫙 올라가는 모습이거든요. 그게 사실 신기하긴 신기하더라고요. 그런 기류가 연륜인가요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왜냐하면 당원들 기류에서는 당원들이 그러면 봤을 때는. 한동훈 대표가 있었을 때 우리가 말 그대로 회피했느냐, 성과를 냈느냐, 이겼느냐, 승리했느냐 네. 다 그냥 X표거든요. 그러니까요. 근데 홍준표 후보는 어쨌든 정치 구력이 있고 또 약간 줄타기 하면서 개헌 국면에서도 당원들의 어떤 심기를 덜 안 건드리려고 노력을 많이 했어요. 예. 이것도 해주고 요리 빠지고 조리 예. 빠지면서 그러면서 여기까지 왔고 네. 김문수 후보와 지지율로는 좀 크로스 모양을 좀 보이고 있어서 상승세인 것만은 좀 분명하고 그러면 승산이 좀 높다고 보이죠. 국민의힘은 여기서 끝날 게 아닙니다. 한 명 더 봐야 됩니다. 한덕수 권한대행입니다. 뭔가 조금 찾아드는 거 싶었는데 또 민주당에서 이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추진 카드를 꺼내들었어요. 국민의힘은 빨리 실천해라, 탄핵해라 뭐 이런 입장도 있었는데요. 진성준 민주당의 정책위 의장이 한덕수 탄핵 즉각 추진 얘기를 했고요. 권성동 원내대표는 해라라고 했는데 사실은 이게 지금 당내 분위기는 좀 어떻습니까? 이게 정책위 의장 혼자 얘기인 건지 지도부가 딱 결정을 한 건지 이건 좀 궁금하네요. 뭐 민주당원들이나 네. 민주당 국회의원들은 그 한덕수의 작태를 보면 이 네. 국민에 대한 배신행위 아닙니까? 본인이 선거를 중립적으로 관리해야 할 권한 대행이 본인이 호시탐탐 예. 선수로 나가려고 저 간보는 행태가 네. 국민을 배신하는 행위라서 당장 탄핵해도 정말 성이 차지 않지만 네. 지금 뭐 나라가 윤석열이 다 망쳐놓지 않았습니까? 지금 권한 대행까지 탄핵을 할 경우에 후폭풍이 너무 심하고 여러 가지 신인도를 고려해서 지금 참고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 지지층 많은 국민들이 사실상 한덕수 권한 대행에 대한 재탄핵을 원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 정책위 의장으로서 진성준 의장이 할 말을 했다 생각합니다. 그렇게 할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상황에서 조기 대선이 40여일 앞으로 다가온 이 시점에 권한 대행을 탄핵했을 경우에 전체적인 우리 대외 신인도라든지 국정 혼란이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심사숙고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고민하는 상황인데 그럼요. 저는 좀 궁금한 게 국민의힘 반응이에요. 네.
아니 탄핵하면 뭐 경제가 어쩌고저쩌고 하더니 이번엔 또 탄핵해래요. 네. 이게 어떤 의도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왜냐하면 됩니까? 민주당이 탄핵을 실제로 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로 아. 꼽는 것 중에 하나는 한덕수가 이걸 자초하니까 일부러 이러는 것 같다라는 평가가 있었잖아요. 왜냐하면 대단히 이상한 거예요. 마은혁 재판관 임명하지 않고 이랬을 땐 대행이라서 3명 재판관 임명 못한다 그랬어요. 그러다가 본인이 말을 싹 180도 바꾸더니 대행은 다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 정치 행보하는 것 같죠. 사람이 며칠 전에 한 말은 자기가 잊진 않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서 반사 이익을 실제로 얻었죠. 보수층에서는 한독수를 달리 보기 시작한 거예요. 국민의힘의 54명의 의원, 108명 중에 절반입니다. 연판장을 돌리고 지지한다라고 선언하려고 했었던 거 네. 아닙니까? 오세훈 시장이 출마하려고 했던 그날. 그러면서 본인이 알 거예요. 그러니까 탄핵해주면 땡큐인데 탄핵을 왜 안 해주지? 그렇게 많이 했으면서 지금은 왜 안 하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 휘말려 들어갈 필요가 없는 거고 그래서 진성준 정책위 의장도 저도 차고 넘친다고 생각해요. 한덕수 대행은요. 탄핵 사유가 차고 넘칩니다. 노코멘트. 어떻게 대선 관리하면서 자기 대선 나가겠다는 우회적인 언론 인터뷰를 합니까? 그리고 자기가 지금 어떤 권한이 있다고 미국과의 교섭과 관련해 가지고 우리 미국에서 은덕을 입은 나라니까 미국과 싸우지 않겠다고 이야기를 해서 협상력을 낮춰냅니까? 대단히 부적절해요. 예. 그런 사람을 탄핵하는 게 맞습니까? 왜냐하면 지금 40일밖에 남지 않은 이 국면에 탄핵 결정은 나오지도 않을 건데 그러니까 해라 이렇게 나오는 그 지금 이 날짜는 다가오고 있어요. 5월입니다. 공직자 사퇴 시한. 결국 무소속이든 뭐 나오려면 그 시간에 맞춰야 되는데 어떻습니까? 이 시한의 선택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는데 막 탄핵을 해주면 뭐 또 나오긴 좋을 것 같은데 탄핵을 또 안 해주면 이 사람 며칠 안 남아 사실은 다음 주네요. 다 됐거든요. 다음 주죠. 5월 3일이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예, 다음 주까지. 한덕수 권한대행 측이 네. 지금 출마를 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는데 처음엔 좀 분위기가 좋았습니다. 네. 뭐 트럼프랑 전화하고 뭐 이때까지만 해도 분위기가 좋았는데 헌법재판관 2명 임명에 대해서 헌재에서 그 인용 결정을 함으로 인해서 컸죠 그게. 예. 타격을 심하게 받았고요. 그리고 지금 국민의힘의 경선이 좀 역동적으로 바뀌었죠. 나경원 의원이 떨어진 이유가 윤보지의 활약과 한덕수의 그런 주제 넘은 그런 권한 대행 그런 것들이 결합되면서 뭔가 국민의힘 지지자들조차도 사실은 안철수에게 힘을 실어준 탄핵 찬성파에게 힘을 심어준 이런 거기 때문에 완전히 좀 꺾였다. 출마 동력을 좀 잃어버렸다. 아하. 왜냐하면은 국민의힘의 어떤 경선이 흥행으로 가면 갈수록 쟁점화가 되면 될수록 한덕수는 가라앉습니다. 안간힘을 지금 막 쓰고 있어요. 뭐 어제 보니까 뭐 거짓말로 해가지고 막 뭐 기자회견도 하는데 이미 숨이 죽었다. 이런 상황에서 저는 한덕수 이 간보기 선수인 한덕수 권한대행이 출마할 가능성이 점점 사라지고 있다. 민주당에서도요. 네. 5월 3일 이후에 탄핵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5월 3일 이후에 하면 다 똑같아. 근데 이제 이 문제는 나왔다고 할 때 결국은 무소속해서 국민의힘하고 단일화를 해야 되는데 지금 빅4 여기도 보면 홍준표 후보가 해주겠습니까? 그자 뭐 화낼 거 한동훈도 안 될 것 같고 김문수 말고는 안 될 것 같거든요. 근데 김문수 후보 아니 어떻게 국민의힘의 네. 주자로 자기가 나왔으면서 단일화 얘기를 그것도 외부에서 경선 과정에 아무런 그런 기여나 참여도 하지 않은 사람과 하겠다고 아니 박수영 의원은 국민의힘 의원이잖아요. 네. 가교 역할 하겠다고 얘기를 하면서 김문수 캠프에 들어가는 건 저 있을 수 없다. 뭐 장동영 의원도 비슷한 맥락으로 지금 읽히고 있고 그러니까 국민의힘은 완전히 그냥 자중질환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한덕수 후보 대행 경쟁력은 있습니까? 항상 누군가로부터 픽당해가지고 본인이 자기 결단을 내리거나 한 적은 공직생활 55년 중에 단 한 번도 없었어요. 검증은 받았습니까? 아니요. 지금 정확하게 내란 혐의 피해자 그렇죠. 신분인 거죠. 그런데 절연하면서 나 윤석열 정부와 나 달라라고 해서 딱
메이크업 다시 하고 나왔을 때 국민을 바보로 하는 겁니까? 선택받을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이런 주자가 국민의 후보이고 국민의 주자가 돼야 된다고 얘기하는 이런 국민의힘의 현실, 그럼 자당 후보를 못 맺겠다는 거 아니에요? 대단히 스스로 어렵게 만든다. 그러니까 순서대로라면 한덕수 그 5월 3일 시간도 맞춰야 되고 김문수 후보가 국민의힘 최종 후보가 돼야 되고 한덕수 그렇죠. 후보랑 단일화해서 붙어서 한덕수가 되고 뭐 등등의 가능성이 매우 낮아. 뭐 그것도 대본들 뭐 그 경쟁력이 있나요 한덕수 권한대행이? 그런데 이제 제가 보수 언론에도 이렇게 가다 네. 보니까 뭐 좀 영남 지역에 계신 보수 유권자들은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해서 좀 기대가 많더라고요. 기대가 있어요, 저분이? 기대가 있더라고. 한덕수 뭐 저기 뭐야 뭐 뷰티풀 잉글리시 뭐 이런 게 좀 통하는 모양입니다. 영어 쓰는 게 그게 그렇군요. 그런데 예. 이제 국민의힘에서 아마 5월 1일인가 2일인가 예. 그때 후보가 정해지면 또 후보들 마음이 바뀝니다. 당연히 바뀌죠. 그때 뭐 좀 힘들게 이분도 어렵게 통과해가지고 1등 힘들게 여기까지 됐는데. 왔는데 또 한덕수에게 그렇게 양보할 후보가 글쎄 전 있을까요? 저는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일장춘몽이다. 꿈 깨라. 이 말씀을 제가 한덕수 권한대행에게 이야기해 드리고 싶습니다. 노욕 그만 부리세요. 약간 불안한 거 좀 전에 좀 예. 짚어주셨는데 지금 뭐 관세 협상이나 이런 것들 지금 최상목 그러니까요. 나가 있잖아요. 혹시나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서 국익을 좀 훼손하지 않을까. 저는 우려가 되고 이미 예. 트럼프랑 통화할 때 알래스카 원전 개발할 때 네. 화성회의 착수하겠다. 왜냐하면 일본이 그 부분과 관련해서 시간을 어떻게든 좀 뒤로 미루려고. 왜냐하면 들어가는 순간 수조 단위가 물려 들어가는 거예요. 맞습니다. 이 리스크가 있는 사업에. 근데 한국이 치고 들어가니까 자기들 좋다라는 거 아닙니까? 네. 이런 위험한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미국을 대적할 전문가라는 이미지를 나타내고 싶은 거 하는 것 같은데 유튜브 구독하고 실시간 채팅과 댓글을 남기시면 매일매일 7,000TTCO를 드립니다. 참여 방법은 통통물 어플을 다운로드하고 회원가입과 로그인을 해주세요. 마이페이지에서 나의 회원 고유 번호를 복사해주세요. 유튜브 구독 후 실시간 채팅이나 댓글창에 고유 번호를 한 번만 입력하면 준비 끝! 지금 유튜브 채팅과 댓글 쓰기 참여하고 7,000TTCO 받아가세요.